오늘 좀 달라요. 이게 세상이구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떻게 모이신 거예요? 네. 아니 변호사님들끼리는 다 아는 좀 사이들이신 거예요? 아, 저하고 신 변호사님은 연수 동기죠. 사무사하고 계시고. 제일 치열했을 때. 그렇죠. 근데 너무 많아서 근데 개인적인 뭐 친분이 있거나 그러진 못하는데요. 저는 너튜브로 다 뵀거든요. 아 근데 참 잘하시더라고요. 아 직접 만나뵌 적은 없지만 유튜브로 뵙다. 너튜브로. 예, 저 뵀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럼 다들 이게 너튜브를 하시면 악플을 잘 안 달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아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그 채널에는 악플 달기 쉽지 않을 텐데. 저는 종종 달려요. 종종 달리는데 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는 괜찮은데 요즘에 네가 변호사냐? 갑자기? 그러면서 왜? 그 이후에 못생긴 게? 이러면서 정말 못생긴 게. 아무 네가 변호사냐? 못생긴 게 이런 거 써놔가지고 그거 허위 사실이잖아요. 네? 왜 허위사실? 그래서 캡처해놨습니다. 항상 모욕죄가 되니까. 아니, 네. 야, 그게 악플을 그렇게 달면 그걸로도 고소. 그럼요. 예, 모욕죄. 못생겼다 한 걸로? 그렇게 예. 형, 응. 나는 걸어. 형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거보다 댓글이 별로 없는 게 나아. 그게 나. 맞아. 그건 맞아요. 일단 숫자가 많지 않아서요. 아니 오늘 이렇게 또 어렵게 모였는데 오늘 정식으로 우리 인사까지 안 했어요. 또 이게 항상 수다 떨다 보면 또. 네, 저는 형사 전문 변호사 주영글 변호사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님. 저는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윤정섭입니다. 네, 저는 판사 출신 변호사 신준건입니다. 판사 출신. 저 이혼 전문 변호사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네, 저도 이혼 전문 변호사 박은주입니다. 이혼 전문이라고 아까 두 분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네. 이혼 전문이면 이혼권만 다루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진 않죠. 예, 예. 가사 소송에는 뭐 상속도 있을 수 있고 이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혼 소송을 주로 많이 주업으로 한다. 힘들다. 그렇죠. 여기서 힘들죠. 이미 강한 포스가 느껴지잖아요. 형사 변호라고 했는데 그건 뭐예요? 형사 전문 변호사는 뭐 사기, 횡령, 배임, 네. 뭐 절도, 살인, 뭐 성폭력 형사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 아니 형사 벌써 전문 변호사. 이게 완전 이게 다르죠? 약간 이렇게 뭔가 포스가 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검사였던 것 같아요. 뭐 전문이었어요? 검사. 네. 제가 우리가 마조라고 그러거든요. 마약이 마조가 마가 마약이고 조가 족이죠. 제가 마조 가장 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조라고 하는 거야. 경찰에서 송치되는 사건을 전담해서 이렇게 그중에 이제 강력 사건을 전담하는 그런 검사를 제가 하고 있죠. 그 사람들 만나서 막 계속 뭐 대화하고 막 해야 되고 하려면 그렇지.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무섭진 않죠. 좀 힘들죠. 마약 사범 같은 경우는 말이 잘 안 통해요. 이제 취약 사범. 근데 마약 사범. 그렇지. 근데 조폭들은 말은 통해요. 불구속 상태에서는 근데 구속하는 순간 눈빛이 바뀌어요. 그치. 그때부터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너 뭐라고 협박을 해요? 검사님 내 석방되고 나서 가족들 좀 쫓아다닐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송한데 제가 아직 그 범인 역할은 잘 안 해봐가지고 좀 나중에 하게 되면 제가 자문을 받아도 될까요? 아니 지금 방금 그 표정이 너무 리얼해서 조언을 해드리죠. 아니 제가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지금 딱 자식들이 어디 학교 다니는데 그러면 그걸로는 못 잡는 건가요? 고소를 못 하나? 조폭들은 협박과 공갈의 프로잖아요. 근데 협박 공갈을 명시적으로 안 해요.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그렇죠. 아니 근데 나를 협박하는 것보다 야 가족을 협박하고 이러면은 이게 너무 화가 날 것 같은데. 화도 나고 솔직히 좀 섬뜩하잖아요. 걱정도 되고. 그 이유로 아주 우산 들고 다니죠. 우산은 왜? 우선 혹시라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걸로라도 어떻게 싸우고 불안감을 좀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판사 출신이시고 검사 출신이시고 네, 그래서 제가 조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보니까 변호사분들 계시고 이게 판검사 출신이신 분들 계시잖아요. 보자면 이게 이제 세 명이 묘한 역학관계로 다뤄지는데 실제로 사이는 어때요? 판사, 검사, 변호사들 사이가?
사실은 주변에 다 대학 동기들이나 사법연수원 출신들이 다 판검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친해요, 우리들끼리는. 근데 제가 맡은 사건에 법정에 들어가서 만나는 판사님이나 검사님들은 이제 저희한테 사실은 슈퍼갑이거든요. 판사님이. 네, 판사님도 그렇고, 예, 슈퍼갑이에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잖아요. 사실 변호사들 그렇죠, 그렇지 않나? 뭐 입장 차이가 달라 지금. 그래서 항상 저희가 항상 재판을 마치고 이렇게 법정을 나오면 항상 요구를 읍조려요. 요구 진짜 읍조려요. 막 이러면서 네, 가서 읍조리고 그리고 유난히 막 이제 막 까칠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로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가 저 판사님 오늘 부부싸움했다. 건들면 안 된다. 그렇지. 뭐가 기분이 안 좋다. 기분이 안 좋아. 그리고 오늘 재판 갔는데 합의 본 사건인데 합의 보고 오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의뢰인이 막 불안해서 난리가 났는데 아니 합의를 본 거를 합의를 보라는 게 뭔지. 기록을 안 봤잖아요. 합의서가 이미 제출이 됐는데 기록을 안 보시고 합의서를 안 봤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네, 많으니까 이해는 되지만 제 입장에서는 우리 의뢰인의 그 불안감은 이제 제가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눈치를 좀 너무. 아니 근데 제가 신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아이고 갑자기 사법에서 얘기하지만 이제 굉장히 사건이 많으시다 보니까 사실 그 꼼꼼히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막판에 판결문 쓸 때 집중적으로 기록을 본다는 말이 있는데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당연히 진실입니다. 진실인가? 막판에 본다. 다 그러니까. 끝나고 종결하고 네. 갑자기 저는 항상 그래서 법 판사할 때 재판 끝나고 나면 귀가 간질간질해요. 실제로 제가 법정 안에 있는데 법정 밖에서 욕을 하는 게 들려요. 실제로 들려요. 네, 들려요. 실제로 막 욕하는 게 들리는데 근데 지금 내가 나와서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변호사 입장이 되니까 그다음에 실제로 서면 내는 거를 다 보고 들어오기에는 한 기일에 한 번 재판할 때 처리할 사건이 너무 많은 거죠. 하루 어느 정도? 그러니까 형사건 경우에 적을 때 한 5, 60건, 민사 같은 경우는 몇백 건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루에 예.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물론 그거는 이제 처리하는 건수만 보면 그렇게 되는 데가 있단 몇 말이에요. 페이지 정도를 읽어야 돼요? 그런 거 말고. 많은 거는요, 이 한 권짜리 이런 게 한 뭐 14건짜리도 있고요. 하루에? 예. 한 건이. 한 사건에. 한 사건이. 근데 이거를 다 보고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선고날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선고날을 잡았을 때 비로소 그때 기록을 다 꼼꼼하게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나름대로 판사들도 고충이 있어요. 그렇겠죠. 실제로 제가 그 마지막 근무할 때 제 동기 판사가 과로로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나오게 된 계기도 하나 그것도 영향을 미쳤거든요. 약간 좀 허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간에 누군가한테서는 이게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으로부터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직업적 특성상 때문에 아니 근데 판사 출신이시면 예. 변호사를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거예요? 판사 약간 좀 그런 거 계속 하신지 왜 그러게 나오셨어요? 말이에요. 맞아요. 뭐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판사가 됐을 때는 사람들이 저 앞에서 막 머리도 조아리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뭐 제가 말하던 영감님, 영감님. 마치 뭐라 된 것 같았어요. 근데 뭐 지나다 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치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그다음 또 돼. 법원이라는 데가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까지도 통제를 해요. 왜냐면 혹시나 오해 소지가 있다. 이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맨날 재판하고 그다음 기록 보고 판결문 쓰고. 좀 재미있게 좀 살아봐야겠다라고 해서 11년 동안 판사 하다가 나와서 지금 6년째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그때의 삶과 지금의 삶 중에서 다시 선택하라 해도 지금을 택하실 것 같아요? 예. 지금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뭐 여러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제가 예전에 동경했던 사람들도 만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실제로도 진짜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하면서 그 예의를 다 갖추면서 이렇게 하나요? 안 하죠. 안 하죠. 네. 사실이 아니잖아요. 우리 뭐를 진실이 아닌데. 맞아, 존경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드라마에서라도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잘못하면 저거 법원에서 요구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존경하는 재판장님이. 그거 안 해요? 원래 하는 사람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도 아니잖아요. 판사도 알아요. 무슨 존경하는 재판장이야. 맞아. 아기 서로 때문에 민망한 거예요. 예, 서로 민망하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또 한 가지 이제 한 가지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변호사들이 법정에 들어갈 때 이렇게 호박하고 이제 법대를 향해서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마치 누가 보면 판사를 향해서 절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판사님한테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실은. 법원의 권위. 법원의 권위, 그다음에 재판부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잘못 알면 아우 좀 야 저 판사도 저거 완전히 꼰대들이네 저거. 판사한테 하는 게 아니라는 거는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재판장님 막 이러면서 쇼맨십이 약간 강한 변호사님들이 있으면 약간 그런 거에 좀 영향을 좀 받나? 이렇게 아니죠. 판사님들이? 쇼맨십은 제가 한번 부려봤는데 진짜 그 대부분 증인이 이제 검찰적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검찰적 증인의 모순점을 이렇게 좀 강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막 강조를 하는 거야. 이게 맞냐? 막 그러는데.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아니, 왜 그랬어요? 막 항상 그러면 영화에서 그게 포인트인데. 판사님이 그만하시죠. 그만하세요. 그냥 빨리 끝내주세요. 이렇게 안 해요. 시간 끄는 거 싫어요. 시간 끄는 거 굉장히 너무 많아. 싫어요. 사건이 많았어요. 사건이 너무 많아요. 영화나 이제 뭐 드라마에서 보면은 변호사들이 이제 법정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막 항상 그 동선을 항상 우리 생각하면서 왔다 갔다 되게 멋있게 얘기를 하잖아요. 절대. 일어나면 판사님 앉으세요. 일어나면 앉아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고요. 돌아다니는 건 절대 없고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갑자기 방청석에 앉아있던 그 사건의 진실을 가려줄 누군가가 그렇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 증인 신문을 막 진행하고 그러는데 문 쫙 열리고. 보통 증인 신문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사전에 우리가 누군가가 증인 신청을 하고 판사가 허가를 하면은 그 이후에 증인 신문이 잡히고 그 다음에 증인 신문 사항도 이미 다 제출돼서 다 이미 계획하에 진행이 된 것이라서 갑자기 누군가가 했을 때 뭐 진행 자체가 안 되는데, 예. 근데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그게 막 그거 포인트지. 그렇죠. 그게 그렇게 반전이 나오는데. 그렇죠. 반전은 없습니다. 반전 없어요. 조율이 다 돼야지만 네. 되는 거였구나. 아마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가면 원고 측 며칠자 준비 서면 진술하시죠? 네. 며칠자 답변서 진술. 네. 지금 네. 이렇게- 그리고 더 하실 거 있나요? 없습니다. 아, 그럼 변론 종결. 끝이에요. 지금 이렇게 들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적으로 그리면 진짜 재미없어. 그럼 재미없어. 드라마가 진짜 재미없어. 우리가 드라마에서 제일 짜릿한 순간은 그거잖아요. 이제 땅땅 차가 물려주면서. 잠깐. 요즘에 이거 해요? 원래 없어요. 없어요, 원래 없어요. 원래 없어요? 우리나라에. 원래 없어요? 영화에만 나와요. 나 신과 함께 할 때도 그거 지옥에서도 있었는데 그거 원래 없어. 이거를 판사밖에 없어요. 네, 애초에 없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다 이걸로 기억을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국회에서 또 그러시네요. 국회 의사봉 때문에 의사봉 그렇죠. 뭐 그런 거. 국회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법정에서는 실제로 하지 않고 있고요. 외국에서만. 법조인분들 만나면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거든. 특히 판사분 만나면 예. 저는 이게 너무 멋있어서 이거는 본인 거냐 아니면 그치 저희 의사 청진기처럼 왜냐면 의사분들은 청진기를 본인이 사신대요. 예. 그것도 되게 막 종류가 여러 개 있지. 그러니까 모르셨죠? 몰랐어요. 그리고 그거 당연히 저도 그래서 판사분들이 이거 하나씩 이렇게 포도나무 무슨 오동나무 여기까지 좋은 거저 그렇게 갖고 다니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어가지고 예, 아닙니다. 근데 옛날에도 뭐 물론 그렇게 더 그렇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변호사 이게 딱 되면 그 마담뜨라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 많이 엄청 그 중매해 주려고 막 그런 전화들 엄청 많이 왔을 것도 같고 지금도 약간 그럴 거는 같은데 그런 거는 지금 어때요 지금? 5분 혹시 이거 연락 받아봤다 5분 가운데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셋 둘셋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나요? 아 진짜로? 네. 누락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도 아직도 의문스럽습니다만 그 연수원에 딱 들어가면은 연수생 1000명의 개인 신상이 다 기재된 수첩을 나눠줘요. 그게 돌아다니는데. 네. 그게 아직도 있어요? 지금은 없죠. 지금 이제 우리가 연수생 갈 때 그러면 이제 마담뚜들이 이제 입소 초기에 이렇게 와서 그거를 사가요. 아 누가 50만 원이에요, 50만 네, 원. 그래서 그거를 예, 근데 이제 맞아요. 다 이제 전화를 다 돌려요. 다 전화를 돌려서 결혼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 결혼 유무는 안 나와요 또 수첩에. 그래서 저 결혼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면 끊잖아요. 끊지 말라고. 잠깐만. 왜요? 행복하시냐고. 실제예요. 실제죠. 저희 때 실제였어요. 행복하시냐고. 그런 얘기를
나중에 연락 주세요. 네.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조건을 제시해 그냥 전화하는 게 아니고 결혼을 만약에 하면은 뭐 강남에 집을 해주겠다. 야, 진짜 그다음에 맞아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조건 다 정해져 있어요. 사무실을 뭐 해주겠다, 뭐 외제차 사주겠다,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요. 열쇠 몇 아니면 개고. 아예 금액을 뭐 몇 억을 주겠다, 부모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제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 마담또는 안 그랬는데. 알아보신 적 있으세요? 사기다 사기. 저는 전화를 한 2번 정도 받아봤어요. 그리고 네. 한 번은 실제로 소개팅을 나가봤죠. 나갈 때는 이제 저는 이게 좀 기대를 안 했죠. 기대를 안 하고 그럴 수도 있죠. 갔는데 예. 참 희한한 게 상대방 여성분은 저를 나쁜 놈으로 생각하고 나오시더라고요. 이놈은 이제 부자하고 결혼해서 성공하려는 놈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셨어요. 세속적인 탐욕의 끝판왕.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술도 한잔 하면서 오해를 풀었죠. 오해를 풀고 비밀을 왔는데 제 타입이 아니라서 이제 그 이후로 연락은 안 하긴 뭐야? 어떻게 마무리하시는 제가 아직 말 잘해야 돼요. 제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예. 뒷감당을 하셔야 되니까. 예. 근데 이렇게 아니면 또 물어볼 게 없으니까. 없죠. 제일 많이 듣는 질문들이 뭐예요? 변호사님. 변호사분들이. 변호사분들한테. 그럼 얼마나 버냐 뭐 이런 얘기가 제일 많긴 하죠. 그렇지. 현실적인 문제니까요. 맞아. 돈 많이. 우리는 항상 그렇게 옛날에는 그 인식이 돼 있으니까. 돈 근데 많이 벌지 않나요? 변호사분들은?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는 본인이 좋고 검사는 친구가 좋고 변호사는 와이프가 좋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사 같은 경우는 명예직이에요. 명예. 본인이 제일 좋고요. 검사 있으면 친구가 검사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맞아, 주변 친구들 좋을 것 좋아하고. 같아. 그다음에 예전 같으면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인 수입이 좀 있으니까 와이프가 좋아한다. 옛날 얘기죠, 옛날 이런 얘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때, 예전에는 예. 뭐 100명, 300명 하다가 이제 워낙 이제 사실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1000명까지 늘렸고 더욱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는 뭐냐면 사법시험도 있고 이제 로스쿨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변호사 숫자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사실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변호사들이 많이 거기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봐도 너무 많아지면 맞아요. 이게 또 경쟁이 맞아요. 치열해지니까 변호사분들도.